안녕하세요. 저 이투스 수능영어 강사 히어로 김용률입니다. 이 시간 10분 어법 시간이에요. 10분 어법이에요. 10분 어법. 10분 동안 어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아마 좀 요 수업을 지금 보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수능 영어에 대한 그 고득점을 위해서 올 1월 달부터 혹은 좀 빠른 친구들은 한 12월부터 어법 좀 개념을 잡기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어법 개념에 대한 양이 좀 많았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혹은 수능 영어에서 나오는 그 어법 문제 한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야심차게 그래도 공부를 좀 시작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달 혹은 한 2달 정도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양들을 좀 뗐겠죠.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였을 거고, 자,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좀 문제도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와, 하다 보니 어법 이게 좀 만만한 게 아니구나. 너무 많구나. 근데 이렇게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학들도 했고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제 뭐 국어나 수학이나 여러 가지 공부들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어에 있어서도 독해 이런 것들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시간상으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어법 문제 한 문제를 맞추는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10분 어법이란 거. 아마 커리큘럼을 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 근데 이 시간은 내가 인강 런칭하면서 준비한 그런 수업이 아니고 사실 현장에서 한 3년 정도 이미 수업을 해왔던 그런 수업이에요. 충분히 현장 학생들이 효과를 봤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어법을 마스터할 수 있었다라는 그 시간 관리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수업이 바로 이 10분 어법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 어법을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10분 어법이란 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10분 어법의 장점은 짧다라는 거. 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보시잖아요. 뭐 10분도 안 되는 거. 일단 그 시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좀 지루해서 잘 안 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고민을 해봤어. 학생들이 이렇게 짧게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걸로 정보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과정들을 보고 그럼 유튜브 보는 것처럼 하루에 10분 정도 딱 보고 어법을 정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이 10분 어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일단 선생님 필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뭐 필기를 하면 참 좋은데 필기를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반복을 해줄 거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정말 언제 어디서나 봐도 상관이 없어. 버스 안에서 봐도 지하철 안에서 봐도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밥 먹을 때 보셔도 되고 어디에서도 보셔도 돼. 다만 화장실만 갖고 들어가지 마. 내가 여러분들하고 화장실에 같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언제 어디서든 자기 전에 이렇게 잠깐 보셔도 상관없다고. 10분이라는 버려질 만한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 그게 이 10분 어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두 번째, 어법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법도 사고의 과정이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들을 계속 일단 설계를 해드리고 반복을 해드릴 거야. 이게 10분 어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법 과정을 설계해드리고 반복해드린다는 거.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해드릴 것이냐. 사고의 첫 포문을 열어야 돼. 첫 시발점을 열어야 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아니라 밑줄이 어디에 거져 있어. 근데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으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는 그 사고의 첫 포문을 여는 것. 그 시발점을 만들어드리고 그 이후에 사고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10분 어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보통 이제 어법은 복습 혹은 암기 혹은 다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많이 까먹죠. 그렇죠? 근데 이 10분 어법은 선생님이 같은 개념이 다른 문제로서 나와도 계속 마치 이걸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어요. 필기를 하셔도 참 좋지만 필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처음 듣는 학생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처음 배우는 것처럼 계속 반복을 좀 해드릴 겁니다. 개념과 적용 단계를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야.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80%는 어법의 개념과 어법의 문제풀이가 체화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거든. 거기에 단 20% 정도, 요 20% 정도의 여러분들의 노력만 있다 그러면 100% 마스터 할 수 있게끔 선생님 도와드릴 거예요. 20%의 여러분들의 노력은 뭐가 필요하느냐, 필기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듣고 따라 하시는 거. 10분 동안 훈련을 시켜드릴 거거든. 내가 이거 보면 이거 생각해, 이거 보면 이거 생각해, 이런 개념 머릿속에 꼭 넣어야 돼 하고 개념을 계속 반복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라도 그걸 계속 따라 하셔야 돼. 필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필기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계속 그걸 반복하세요. 10분짜리잖아. 10분짜리를 체화할 수 있게끔 차라리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라고 만들었으니까. 아니, 수업이 1시간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자, 10분이기 때문에 10분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구간 반복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필기보다 오히려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런 10분 어법은 어떤 학생들이 보셔야 되느냐. 당연히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법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이 방대한 양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런 시간 투자가 어려운 학생들이 가장 효과가 있겠죠. 두 번째, 개념, 문제풀이, 적용 이거를 보통 3권의 책으로 할 걸 1권의 책으로 뭔가 마스터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어법을 언제 어디서나 좀 볼 수 있으려면 교재가 크면 안 돼. 이 교재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가 이렇게 손바닥, 내 손이 좀 작아요. 이 손바닥 크기만 해요. 손바닥 크기만 해요. 작고 언제 어디서는 갖고 다닐 수가 있어. 보통 여러분들의 어휘책 있으시잖아요. 그 어휘책들보다도 좀 더 작고 두께도 얇습니다. 뭐 책 파는 사람 같아. 보시기 휴대하기 참 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1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풀이, 그리고 적용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단 10분 안에 이걸 어떻게 다 해요? 10분 안에 다 못하지. 이걸 단계별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릴 거야. 자, 방대한 어법 개념을 모두 섭렵하기 어려워서 수능에 꼭 필요한 빈출어법을 마스터하기 원하는 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달 정도 시간 동안에 어법 개념을 마스터했을 거예요. 개념을 뗐을 거야. 근데 개념 떼고 났을 때 뭔가 영어에 대해서 알아가는 느낌이 있었지만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 있었겠지. 이 중에서 이것들이 다 나오나? 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을 거고, 이 많은 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이 10분 어법은 단점이라면 유일한 단점인데 여러분들이 떼셨던 그 개념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빈출어법, 이것만큼은 꼭 나올 거야 하는 빈출어법만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데 어법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길 원하는 학생들한테 특히 더 효율적일 거고, 너무 양이 방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섭렵하기 어려운 조금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한테도 더더욱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감으로만 어법을 해결하는 친구들 있죠. 일단 어법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70분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어법 문제들을 쭉 보다 보니까 얘가 조금 좀 이상해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있지, 그지? 그런 친구들한테는 확실하게 사고를 설계해 드릴 거니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단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좀 갖춰질 거야. 그렇게 감으로 풀었던 학생들한테는 최고의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관되지 못한 풀이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관되지 못한 풀이법이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름대로는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왓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니까 완전 불완전.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왓이 틀려. 왓이 그게 아니었어. 혹은 is나 are 같은 비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수일치를 적용했는데 그게 항상 또 맞다가 또 어느 순간에 틀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감을 잡기 좀 어려운 친구들. 어떤 모든 문제들을 출제가 됐을 때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부족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그런 10분 어법 수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10분 동안에 어법에 대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그 어법의 사고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 드릴 것인가.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거야. 어법도 사고를 설계해야 된다. 그 사고의 첫 시발점을 열어야지만 1단계부터 이제 2, 3, 4, 5, 6단계 사고를 설계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사고의 첫 시발점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일단 사고의 첫 시발점을 연다라는 건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가 뭘 묻고자 하는가 이것부터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독해도 마찬가지인데 어법도 이런 과정,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사고의 첫 시발점이 되는 거야.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하나는 자리로 파악하고 하나는 출제 패턴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자리와 출제 패턴이라는 건 여기서 좀 필요한 게 구문 분석 능력이야. 구문 분석이라는 게 뭔데? 뭐 주어, 목적어, 뭐 보어, 동사, 뭐 수식선분 이런 것들 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리를 찾아가는가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겠다. 구문 분석을 통해서 어법 문제를 출제된 그 요소의 그 자리를 파악하면 출제자가 뭘 묻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더라. 그리고 어법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 어떤 특정 패턴에서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의도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통해서 사고의 첫 시발을 여는 거예요. 자리를 파악하거나 혹은 출제되는 패턴을 보거나. 알겠지?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드릴 거야. 자, 어떤 패턴이면 뭘 생각해,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뭐뭐 생각해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사고를 처음 연다? 열었으면 이제 뭘 적용해야 될지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친구들도 괜찮아. 선생님이 계속 개념을 반복시켜 줄 거니까. 다시 얘기할게. 개념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같은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니까. 자, 개념의 이해와 더불어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까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개념이 적용이 된다라는 건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 정보, 단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 정보, 단서가 뭘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요소를 봐야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드리는 수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그래서 봐. 이 교재에 10분 동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걸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를 딱 펴보면 여기에는 사실 어법하면 10문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큰 이걸 한 문제라고 봤을 때 다 해서 10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 10문제를 하나씩 쪼개서 트레이닝 시킬 거야. 그러면 한 문제당 5개만 설명을 해줘요? 그렇지 않아. 각각 한 개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expansion, 같은 유사 문제로서 계속해서 더 확장,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한 문제, 전체적인 한 문제를 봤어. 그러면 조감하는 트레이닝을 10분 동안 하게 될 거야. 조감하는 트레이닝을 10분 동안. 선생님, 조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사고의 첫 시발점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 10분 동안 사고의 첫 포문을 여는 것들만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어.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거지? 출제자 의도가 뭐지?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어. 출제자의 의도는 뭐지? 자, 이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출제자의 의도는 뭐지?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사고의 첫 포문을 다시 말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10분 동안 여러분들은 사고의 첫 포문을 여는 출제자의 의도부터 파악하는 방법 요걸 10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 자 이게 훈련이 됐다. 그러면 이제 5개로 나왔던 것들을 각각 하나씩 쪼개서 문제를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역시 누적식으로 처음에 사고의 첫 포문을 열었잖아. 그럼 이 수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의 첫 포문을 열 거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법에 대한 앞에서 있었던 선지에서 쓰였던 그 요소에 대한 어법적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패턴,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그치? 요걸 가지고 각 선지에 해당하는 어법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본격적으로 사고에 대한 프로세스, 즉 사고를 설계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야. 출제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반복시켜 드리면서 여기에서 필요했던 그 개념들을 이해시킨과 더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는가, 더불어서 마지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 한 문제가 연습이 됐을 거야. 자, 이렇게 한 문제 연습하는데 10분 이렇게 걸릴 거고, 자, 이 마스터됐다. 그럼 오늘 수업은 끝. 자, 그 다음날 이걸 좀 확장해보고 싶잖아, 그치? 여기에 대한 확장 문제로 앞에서 배우셨던 문제들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법 개념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드릴 거야.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각각 앞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과 유사한 그런 유사 문제들이 있어요. 동일한 유사 문제들의 앞에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적용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이러면 아까 우리 전체 조감했던 선지 5개 중에 한 문제가 10분, 10분, 10분 해서 마스터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거 10분, 그 다음에 각 선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 10분, 그 개념에 대해서 익스펜션, 적용 확장하는 거 10분. 이렇게 하면 1번 선지에 대한 것이 마스터.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 그 다음 익스펜션 10분, 10분. 2번 선지 마스터.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다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감해 드렸던 그 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 선지에 대한 해설과 익스펜션까지 11강, 그러니까 110분이 걸리는 거죠. 11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10분어법은 이래. 10분어법은 무조건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할 것. 무조건 하루에 10분만, 그리고 주 5일만 투자하실 것. 그럼 일주일에 50분이지, 그치? 일주일에 50분. 그러면 선생님 이틀은 뭐예요? 이틀 동안 시간이 되면 반복해 보세요. 그때는 영상을 통해서 반복하시든 아니면 교재를 통해서 반복을 하시든 이틀 동안 반복을 하시고 다시 5일 동안 50분 동안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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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10분어법에 대한 활용도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다른 강좌들하고 달리 얘는 수강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일이에요. 100일이다. 100일. 왜? 총 90강좌가 될 거니까. 선생님이 이투스에 부탁을 했어. 수강 기간을 좀 충분하게 볼 수 있게끔 늘려달라. 하루에 10분만 투자할 수 있는 수업이다. 10분만 투자하게끔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수강 기간 좀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 아마 수강 기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 기간이 아마 100일 정도 될 거예요. 얘가 총 90강이니까 무조건 하루에 10분씩만. 욕심내서 몰아보시면 10분어법에 대한 중요한 장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무너져 버려. 그럼 그냥 대충 듣게 되는 거거든.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무조건 하루에 10분씩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그러면 또 뒤에서는 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두꺼운 책 한 권 끝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또 나오고 또 반복되고. 왜? 문제들을 항상 아까 빈출어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나올 때마다 아까 선생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계속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설명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법이 80%는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 20%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일단 보셔야 된다는 것과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단 하루 10분만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주일 동안 5일만 투자하시면 된다는 것. 그 정도. 그리고 열심히 듣고 구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력해달라는 거. 요 20%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주시면 하루 10분 충분히 어법을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 10분 어법을 본격적으로 원데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1일차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안녕.